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다는 만찬회동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만찬회동이 아까 8시가 넘어서 거의 9시가 다 돼서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8시쯤에 끝났다. 그래서 한 90분 정도 했다고 하죠. 6시 반에 시작해서 8시쯤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관련된 소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9시쯤부터였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한 소식을 얻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늦췄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만찬회동 소식입니다. 밥만 먹고 끝났다고 하죠. 사실상 이번 만찬회동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열전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갈등이 잦아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수령, 갈림길 정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결국엔 김건희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독대를 윤석열한테 요구하면서 만약에 독대를 한다면 김건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독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한동훈이 독대를 요청했다라고 해놓고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성사될 가능성을 그닥 높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끝났어요. 윤석열은 독대 요구를 거부했고요. 오늘 만찬회동은 밥만 먹고 끝났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누가 먼저 칼을 꺼내느냐가 됐습니다.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감정 다툼이, 감정 대립이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 이상으로 넘어섰다는 게 확인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이 임계점이 넘은 상태에서 누가 먼저 불을 붙이느냐, 이 차이만 남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윤석열 대 한동훈, 밥만 먹고 끝난 만찬회동, 누가 이제 먼저 칼을 꺼낼 것이냐입니다. 자, 밥만 먹고 끝났다. 야, 참. 아니, 원래 이런 회동 같은 거 하면은요, 좀 깊숙한 얘기, 이런 얘기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국 깊숙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독대는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독대 없을 수밖에 없었죠. 6시 반에 시작해서 8시쯤 끝나고 했는데, 이게 독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 지도부가 30명이나 참석을 했답니다. 이 중에서 야, 동훈아, 니만 이렇게 나와봐 라고 하기도 좀 머쓱하죠. 원래대로 하자면 독대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애시당초 윤석열은 한동훈하고 독대 같은 거 할 의향이 없었다는 거죠. 한동훈도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액션을 한 겁니다. 나는 윤석열한테 이 독대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지가 윤석열하고 조금 따로 간다, 디커플링을 시도한 그런 양상으로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한동훈이 이제 체면을 구겼죠. 재밌는 거는요, 오늘 만찬회동이 화기애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화기애애했대. 자, 그런데 비슷한 시간대에 또 다른 언론에서는 지난번에는 러브샷까지 하더니 이번에는 오미자만 처먹더라, 화기애애했는데 지난번하고 이번에 많이 달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는 급기야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만찬이 끝나고 난 직후에 한동훈이 다시 요구를 했대. 독대 자리 만들어달라. 결국에 시작은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으나 내용상 상당히 까칠한 상황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참지 못하고 독대 좀 합시다, 오늘 안 되면 다른 날이라 좀 합시다 라고 앵겨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오미자만 마셨다는 걸 가지고 한동훈, 술을 안 먹는 한동훈을 배려했다라고 하는데 참네. 윤석열이 그런 배려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술 먹는 자리에 윤석열이 한동훈을 부르면서 배려 이런 걸 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한동훈이 그렇다고 술을 전혀 안 먹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한 잔 정도씩은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조차 안 했다는 건 뭘 말하냐? 야, 저 새끼하고 나 술 먹기 싫어. 야, 술맛 떨어져. 이런 얘기 상황인 거예요. 배려했다? 그거는 조선일보가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를 어떻게든 간에 별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장난질을 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독대 거절당한 한동훈, 리더십 타격 불가피. 예, 바로 이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결국에 독대를 받아 따냈다면 문제가 다르겠으나 독대 실패했잖아요. 자기 딴에는 나름 승부수를 던진 건데 승부수가 결국에 최악의 수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즉 리더십 타격 불가피합니다. 대놓고 이제 한동훈은 윤석열과는 갈라섰다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한동훈 외에 다른 국힘당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 이제부터는 대놓고 한동훈한테 개길 겁니다. 야, 저거 이제 떨어진 똥이야. 마치 군대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분대장이 있는데 이 분대장이 소대장이나 혹은 행정보급관한테 찍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어떻게? 예, 병장이라고 해도 그때부터는 별로 짬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자, 제 짬 대우 못 받는 애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막 개길 거 아니야. 후임들이. 딱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결국에 한동훈으로서는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몰랐을까? 알았죠. 오죽했으면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독대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들도 회의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랬으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확 질러버리지. 왜 질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사이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나 같으면 오늘 가서 확 질러버렸을 것 같아. 아이 대통령 너 말이야 저 10,000원한테 그 싸고 돌지 마. 10,000원 치안 폭 쌓여가지고 말이야 그 뭐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 한동훈은 확 지르지 못했을까? 아니 그렇게 잘 깐족대던 애가 왜 못했을까? 예, 사실 따져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한동훈이 혹시라도 지를까봐 국힘당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단도리를 막 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독대 요구를 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거 독대 요구했으면 했지. 이걸 왜 언론에 왜 흘려? 왜 흘렸어? 야, 너 그러면 돼? 그거 윤석열한테 일부러 개기려고. 솔직히 말이야.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독대가 안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 알고 너 언론 플레이 한 거지. 이렇게 닦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실이죠. 독대 요구를 글쎄 지금까지 독대 요구를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전 못 봤어요. 나중에 독대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오긴 하지만 독대 요구하면서 곧바로 언론에 나 독대 요구했어요 라고 알리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았어요. 따라서 독대 요구했소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안 받아들여질 걸 알고 안 받아들여질 거니까 내가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어떤 명분으로 삼거나 뭐 기타 등등 다른 정치적인 포석으로 쓰겠다 이런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힘당 지도부
한동훈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한동훈 너 그딴 식으로 굴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확 지르지도 못해. 자,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권용 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홍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야, 한동훈 쟤는 원래 안 돼. 쟤 저런 거 이런 얘기 해도 못 알아먹어. 절대 또 받아들일 애도 아니야 라고 깐족대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한동훈이 확 찔러버렸다. 독대 안 하면 좋아. 안 해도 좋으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내가 대놓고 한번 얘기하면 찔러버릴게.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예, 국힘당 지도부들이 집단으로 한동훈 하나를 놓고 밟아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누구 말에 따라 몰매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전포고를 미리 한 거죠. 야, 너 이거 뭐 미리 다 너 독대 요구했다고 동네방네 까고 다녔는데 너 왜 이래? 너 일부러 이러는 거야? 한판 뜨자는 거니? 라고 미리 한번 시비를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용산에 갔을 때 한동훈이 확 찌르는 거를 미리 단도리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러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이걸 뭐 말합니까? 예, 사실상 한동훈이 국힘당 지도부 내에서 포위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서서히 실각하는 것이 될 것이고 국힘당 내에서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준석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버벅대다 결국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들이 한동훈한테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 물론 김건희와의 갈등이고 김건희와의 갈등 시작은 또 뭐 공천 갈등이었던 거지요. 이 상황에서 이제는 도 아니면 뭐야? 항복하고 깨갱할 것이냐? 아니면 선제 공격을 때릴 것이냐? 일단 한동훈은요, 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김건희 문제든 의정 갈등 문제든 윤석열이 현재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누구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TK에서조차 그리고 70대 이상 노년층에서조차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뭐 다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바닥인 경우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뭐? 예. 정말 놀랍게도 갑자기 여론조사 발표가 안 돼. 그전에는 꾸준히 나오던 여론조사가 갑자기 뚝 끊겨. 지금 딱 그 상황이죠. 예. 바로 그러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글쎄 누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든 하등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 쪽이 기선을 제압을 한 것 같아요. 왜? 검찰이야. 문제는 검찰인데 검찰이 이미 윤석열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친윤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검찰이 한동훈을 칠 준비가 끝났다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다. 김주현 민정수석의 박성재 장관의 심우정 검찰총장 이 라인 자체가 철저한 예스맨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 못해. 그냥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무리가 되는 일도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이게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야 윤석열
윤석열이 야 한동훈 쳐 이래버리면 치는 거야 그냥. 윤석열이 시켰으니까. 근데 이미 그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일단 검찰 수사 라인 세팅이 끝났고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이 검찰을 직접 지배하는 친정체제가 딱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칼 뽑을 준비가 돼 있고 이미 칼을 뽑았다는 얘기도 있어. 칼을 뽑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렇게 한동훈을 홀대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이미 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마치 윤석열이 이준석 내보낼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준석을 대놓고 쌩 까고 시작하고 엉뚱한데 체리 따봉 보내주고 했던 이유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한동훈은 가만히 있을까? 한동훈은 바보야? 아니죠. 지금 검찰은 이미 용산의 전화를 받았대. 받아서 이미 준비가 끝났다. 혹은 이미 준비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상황을 한동훈은 몰라? 알지. 지는 모르겠어. 검찰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애인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한동훈 얘는요. 외곽 플레이와 외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곽 조직. 그러니까 국힘당 내에서 팬클럽 갖고 있는 게 한동훈뿐이잖아. 이 팬클럽을 이용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대항 준비. 언론 플레이, 여론전 혹은 댓글 공작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동원 준비가 끝내놓고 여기도 요이 땅 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 믿는 거는 언론 쪽인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조선일보의 지금 태도가 조금 어정쩡하죠. 당장 엊그저께 나왔던 이 내용 보세요.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 불편부당이다. 자유민주 가치 공유할 때 긍정할 뿐이다. 대통령이 국민 언론 야속해 하면 그때부터 국정은 답이 없다. 대놓고 선전포고한 거잖아. 오이,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상대로 뭐 이래? 예. 뭐 그런 내용은 계속 나오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가 김건희랑 수시로 통화했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보도에서 요 내용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화 기록은 어디서 나온 거냐? 네. 이거 군 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저 박정훈 대령 관련돼서 재판 진행되고 있고 수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종호의 이 통화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얘네들이 뭐 뒤졌겠지. 예. 김건희 통화 내역을 뒤진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언론에 흘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누수 현상이 나고 있죠. 그리고 언론이 이 누수 현상을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벗어나고 있는 이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 얘네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이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즉,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동원을 하려고 한다면 한동훈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전공이 언론이잖아. 언론 플레이잖아.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둘 다 지금 전쟁 준비는 끝났어. 누가 선공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아유, 누가 성공이 됐든 빨리 좀 치고받고 싸웠으면 좋겠네. 이러다가 어정쩡하게 주저앉지 말았으면 좋겠네. 한동훈 맨날 뭐 할 것처럼 펼쳐놓고 나중에 꼬리 내리고 하는 그런 일 되게 많았는데 이제 좀 꼬리 내리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아유, 그런 꼴 좀 봤으면 좋겠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좀 치고 나갈 길이 생기지. 뭐 그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도 통과되고 잘만 이용하면 한동훈 특검도 통과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7분입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